네, 이슈레이더 시간입니다. 뉴욕 스튜디오에 나가 있는 김종학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까?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밖에 있네요. 이런 모습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매우 지금, 추워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어디입니까? 네. 여기가 뉴욕의 첼시 마켓 인근에 있는 구글 지점 앞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삼성이나 전기차 회사들 전시장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쪽 기업들 탐방을 나왔다가 이렇게 연결을 현장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좀 조심하시고요. 일단 우리가 이번 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고용 둔화세가 조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용 둔화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데이터만으로 보면 그렇게 평가는 되는데 다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낙관적인 전망을 꺾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데이터는 주간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 그리고 연속 청구 건수인데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상인 22만 2천 건보다 2천 건 정도 적은 22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용 둔화가 지속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연속 청구 건수도 186만 1천 건을 기록하면서 6만 4천 건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시장 예상에서는 191만 건 정도를 예상을 했었던 건데 이거보다 좋지 않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걱정이 되는 데이터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연속 청구, 계속 실업 상태인 사람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은 9월 초 이후에 계속 청구 건수를 보면 계절적 요인으로 26만 9천 건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이런 추세라면 내년 3월까지 12만 5천 건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슨 ICAP에서도 전망한 것이 있는데 고용시장이 조금 더 완화된 것은 맞다. 다만 이제 계속 청구 건수가 급증한 것은 현상이 크게 우회되는 그런 과장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구인 건수나 민간 고용의 시장 예상을 많이 하회하면서 기대치를 높인 상황이고요. 지금 이번에 나온 고용 데이터, 주간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있을 고용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요소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 새벽이 됩니다. 그때 비농업 일자리 수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고용 지표가 되겠고요. 지금 우리 김특파원 얘기한 대로 고용 숫자들이 계속 조금씩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이런 이제 고용 지표에 따라서 FOMC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가 어떤 기준금리는 뭐 동결하겠죠 다음 주에는.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 기준금리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용지표가 영향을 끼칠 텐데 월가에서 조금 달라지는 전망이라든지 이런 시각들이 좀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다, 다음 주에 동결될 거다 하는 전망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전화한 대로 3월부터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도 역시 5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월가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채권 트레이더들이 앞으로 12개월 내에 연준이 4%대까지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채권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한 번만 시험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두세 차례 더 내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기대를 걸고 이것이 오늘 이제 기술주 상승이라던가 이런 주가 상승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내년에 다가올 경기 둔화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기 때문일 텐데 오늘 유럽의 GDP 데이터만 참고해서 봐도 유럽도 분기 기준 역성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1%를 기록을 하면서 20개국 기준으로 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럽만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 미국 잘 나가던 미국도 2%대 이하 성장률 전망 내년에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결국 4%대 초반까지 내후년을 기대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OECD에서 집계하기로는 인도가 6%대 중반을 성장하는 그런 정도가 가장 나은 데이터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 데이터 올해 기준으로 2.9% 내년에 2.7% 성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긴축이나 교역 약화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 신뢰도의 하락
그러니까 기업 활동이나 소비자들의 활동 둔화를 연준이나 이런 정책 당국에서 어떻게 만회하는지가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정책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내년에는 성장 둔화 조금 가시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요. 뭐 월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연착륙 가능성,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용 시장이 급격히 둔화하지 않고 서서히 둔화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뭐 한 두세 차례 그 이상 낮출 가능성을 지금 시장이 그 국채금리에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현재 연 5.5%입니다. 4%대 가려면 한 3번 정도 낮추면 4.75%로 떨어지는 거죠. 내년에 가능성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학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스튜디오에 이어서 신인규 기자가 아니라 오늘은 박찬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 기자 어디 갔습니까? 오늘 하루 급하게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 휴가를 냈다고 하고요. 다음 네. 주에 다시 신 기자는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앤컴퍼니 이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권 분쟁이 불붙었죠. 한국앤컴퍼니 첫 보도가 나왔을 때 하루 상한가를 치고 다음날 뭐 좀 주춤했습니다만 어제 다시 6.5% 급등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 현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국인컴퍼니 경영권을 두고 이 형제 간의 난해이 발생한 상황인데요. 이 공개 매수 관련해서는 워낙 좀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현 상황만 좀 간략히 정리하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컴퍼니 그룹에서 이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고문과 차녀 조희원 씨가 힘을 합쳐서 이 동생인 조현범 회장의 경영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로부터 자금을 좀 받아서 공개 매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개 매수와 성공하면 MBK 파트너스는 경영권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MBK 파트너스가 국내 1등 사모펀드고 아시아에서도 1, 2등 이렇게 지금 다툰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투입한 자금, 자금 출처에 대한 어떤 뭐 얘기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이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에 투입하는 자금은 현재 5,2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MBK 측은 이 자금을 이 블라인드 펀드인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에서 끌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라인드 펀드는 사용처를 정하지 않은 그런 펀드를 말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MBK가 준비한 이 막대한 자금이 이 외국에서 나왔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MBK가 이 공개 매수에 사용한 이 자금 중 대부분이 외국에서 유입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모펀드 특성상 투자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명단과 금액 확인까지는 좀 불가능하지만 MBK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는 구조조정이나 이번에 M&A 같은 대형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할 때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펀드인데 규모는 18억 달러, 우리 돈 2조 3,700억 원 정도고 또 국내외 자금 비중이 절반씩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모가 꽤 크네요. 네, 맞습니다. 주요 해외 출자처로는 미국 일리노이주 연기금이 1억 달러, 우리 돈 1,300억 원 정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콜로라도주 연기금이 그 절반 수준인 5천억 달러인 것으로 출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한국앤컴퍼니 이 형제의 난 이제 다시 불거졌단 말이죠. 이제 장남 경영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장남이 이제 회장인 차남을 공격하는 형태. 이래서 이 형제난이 성공하게 되면 지금 단기간에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실패하면 주가는 뭐 다시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형제인난에 이거를 촉발시킨 장남의 경영권 공격이 성공할지 여부인데 성공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증권가에서는 이 조현식, 조희원 형제의 좀 분투에도 불구하고 공개 매수가 성공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분율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조현범 회장의 지분율은 42% 수준으로 과반까지 불과 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조현식, 조희원 연합이 보유한 지분은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율만 놓고 보면 사실상 경영권이 이동하는 일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조현범 회장이 보유한 지분 중에서 절반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점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분율 과반까지 8%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8%를 확보하려면 좀 무리하게 이 개인 자금을 끌어와서 좀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한편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전날 6.51% 급등한 22,100원에 마감하면서 이미 공개 매수 가격을 뛰어넘었는데요. 공개 매수 가격이 얼마였죠? 2만 원이었습니다. 2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MBK 측이 공개 매수를 포기하고 다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가 공개 매수 가격인 2만 원에서 지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공개 매수 소식으로 이미 주가가 한 차례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고 또 급등하기도 했고 또 MBK 이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어서 추격 매수는 좀 피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변수가 있다면 이제 조현식 고문 측이 공개 매수 가격을 높이는 것일 텐데 네. 그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공개 매수 기한이 이제 24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공방을 지켜보면서 팔로우업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토종 코인 위믹스라고 있죠. 네. 위믹스 코인 지금 계속 최근 보니까 뭐 가격이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재상장 이슈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국내 가상황 거래소 코빗이 8일 오늘이죠. 0시부터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의 거래 및 출금을 재개했습니다. 코빗은 전날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7일 오전부터 위믹스의 지갑 생성과 입금을 허용한 바 있는데요. 현재 위믹스는 이 코빗에서 개당 5,200원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 재개 직후 5,000원 선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11월 말 상패 당일 위믹스 가격이 300원대까지 추락한 거와 비교해 보면 불과 1년 새 1,600%나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상승률이네요. 네, 위믹스 이 위믹스 코인이 지금은 이제 무소속입니다만 저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이 샀다고 네, 그래서 뭐 김남국 코인으로 불리기도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믹스 코인은 올해 2월에 코인원이 재상장의 뜻을 밝히면서 3,100원을 다시 돌파하기도 했었지만 이후 위믹스 플레이 가입자 수가 급감하는 등의 여파로 700원대까지 다시 하락한 바 있습니다. 가상화폐 사이트 이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위믹스는 상장 전날인 어제 30% 넘게 급등했는데요. 이는 지난주 대비 70% 가까이 오른 금액입니다. 상패 직전 가격인 2,000원보다도 이미 2배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요거 발행한 데가 위메이드 그룹인가요? 네, 맞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네요. 이 지금 위믹스 코인이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네, 맞습니다. 먼저 이 위메이드 현재 주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해 위믹스 코인 상장 폐지 당시 상황과 그때 당시 위메이드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의 악목은 지난해 11월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1월 24일 빗썸을 비롯해서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가상화폐 유통량은 이 가상화폐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위메이드가 공시했던 이 위믹스의 유통량이 실제 유통량과 다르다는 것이 상장 폐지의 이유였습니다. 위메이드는 이 소식에 즉각 바로 다음 날인 25일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위메이드는 즉각 상장 폐지 불복 의사를 밝히고 4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믹스의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지난해 12월 8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메이드는 또 한 번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위믹스는 이제 뭐 김치코인, 토종 코인이죠. 그런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대장이 이제 비트코인이 되죠. 네. 예, 전체 유통량의 절반 정도 이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뛰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일었던 그런 광풍의 아주 초기의 어떤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상승 배경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6천만 원을 2년 만에 다시 탈환했습니다. 다만 돌파 이후에 차익 실현 움직임에 좀 소폭 하락하면서 현재는 5,900만 원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것은 미국 연준의 긴축 종료와 조기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유동성 확대 기대감에 더해서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맞물리면서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합쳐지면서 반감기요? 네, 예, 매수세가 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그렇죠. 계속 줄게 됩니다. 우리 새로 채굴할 수 있는 그 물량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 반감기란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데요. 약 4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앞서 3번의 반감기에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연기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심사일이 다음 달 1월 중순이면 좀 돌아오는데요. 현물 ETF 승인 기대감도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뛰면서 다른 이제 알트코인까지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는 것 같고요. 요거 비트코인 얼마나 갈까요? 아무래도 내년 가상화폐 시장에 호재가 좀 많다 보니까 시장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올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에 10만 달러, 우리 돈 2억 3천만 원을 육박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울프 리서치 역시 내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트코인 다음 저항선으로 4만 8천 달러, 우리 돈 6,400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좀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지난 6일 미국 주요 은행 경영자들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가상화폐 관련 발언을 내놨습니다.
가상화폐 기업들은 현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가상화폐 자금 세탁 방지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날 JP모건의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마약이나 돈 세탁 등 같은 이런 범죄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없어져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다이먼 회장은 항상 비트코인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자체. 우리 그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증시에도 계속 영향을 끼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우리가 계속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해서 내부를 했습니다만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뭐 다날 뭐 이런 종목들도 계속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